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자신감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기의 추진력이 더해지고 결국 새 건강보험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화가 폐지됨으로써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10년 동안 1,3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윗을 통해 감세법의 일환으로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이 없어졌다며 이제 폐기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가 감세되는 31년 만에 최대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그 안에 포함된 오바마 케어의 가입 의무화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바마 케어의 많은 부분은 상존 유효하며 1월 중순까지 계속될 신규 가입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을 과반 표결 법안으로 만들면서도 폐기에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공화당은 2010년 말 오바마 케어가 통과된 후 지난해까지 거의 60차례에 걸쳐 폐기를 시도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을 단순 과반 처리 법으로 만든 뒤 완전 폐기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세법을 성사시킨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도 플로리다 팜비치 자신의 소유 마라라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왕의 성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리는 마라라고를 겨울 백악관이라 칭하며 휴가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지만 세금 낭비라는 비판적 여론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 10명 중 6명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5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이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 스캔들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대답은 32%에 그쳤습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서는 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36%에 그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추문 의혹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50%, 반대 48%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모두 13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성스캔들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005년 10월 유부녀 유혹 경험을 털어놓는 내용의 음담 패설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후보직 사퇴를 요구받았으나 모든 의혹을 부정했고 최근에는 미투 열풍이 불어닥쳐 의혹이 다시 부각되자 해당 여성들에 대해 알지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민 급행 수속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승인과 기각 또는 보충 자료 요구 등의 통지를 15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7자 연방관보에는 이민급행수속 신청서 I-907의 온라인 접수와 신청서 사용 용어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신청 양식 개선안이 게재됐습니다. 개선안은 3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거쳐 최종 시행됩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I-907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기존 양식의 모호한 용어들을 명확하게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신청서 작성 시
시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양식은 업체 또는 기관의 연락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개선안은 해당 케이스와 관련된 업체 또는 기관의 연락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민급행수속은 신청 서류와 함께 추가 인지대 $1225를 지불해야 하지만 서류가 접수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 내에 알 수 있습니다. 새 I-907 양식의 시행이 확정되면 기존 양식은 내년 1월 30일 만료됩니다. 전국적으로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되면서 뉴욕주도 내년 1월부터는 국내선 이용 시 연방정부 발행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뉴저지주는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내년 10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항에서 리얼 아이디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뉴욕주에서도 내년 1월 22일부터는 연방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뉴욕의 리얼 아이디 시행 유예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 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리얼 아이디법이 제정됐습니다.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을 발급한 주가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항공 이용 시 운전 면허증 외 여권, 군인 아이디 등 연방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10월 30일부터는 뉴욕주 리얼 아이디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일반 운전 면허증이나 시민권자용 보안 강화 운전 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운전 면허증이 아닌 신분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도 발급됩니다. 뉴저지주는 연방국토안보부로부터 내년 10월 10일까지 리얼 아이디법 시행 유예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차량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만료가 되지 않은 일반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17 50센트의 교체 비용을 지불하면 남은 기한만큼의 리얼 아이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 중이고 그에 따른 논쟁도 뜨겁습니다. 미국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러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01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주는 18개 주 20개 도시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말에도 3개 주 18개 도시 카운티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됩니다. 물가 상승분을 적용해 시간당 4센트가 오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1가 오르는 곳 등 인상폭이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2022년까지 $15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등과 같은 9개 주는 물가 상승분에 따른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4센트, 20센트로 인상폭이 비교적 적습니다. 미네소타는 사업체 매출 규모 $50만 이상과 미만으로 분리해 임금이 인상됩니다. 뉴욕은 $10.75에서 $11.75, 메인은 $9에서 $10로 $1씩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가주는 작업장 규모에 따라 26인 이상은 $10.50에서 $11, 25인 이하는 $10에서 $10.50로 50센트 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최근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반면 UC 버클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국의 명문 공립사립대학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이빌리그 등 80여 곳이 현재보다 펠그랜트 수혜자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중산층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아메리칸 탤런트 이니셔티브가 1년 전 출범 당시 30곳에서 86곳으로 늘었습니다. 국제적 비영리 기관 아스펜 인스티튜트가 주도하고 있는 아메리칸 탤런트 이니셔티브는 2025년까지 펠그랜트 등 학자금 보조가 필요한 학생 5만여 명을 전국의 우수대학 270곳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참대학은 아이빌리그 소속 8개 대학과 스탠포드
하버드, 듀크, 조지타운, 뉴욕대 등 유명 사립대, 그리고 UC 버클리, 미시건, 버지니아대, 러커스 등 사립대 총 63곳, 공립대 23곳 등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적극 후원하고 있는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명문대 문호가 넓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일대는 현재보다 8그랜트 수혜자의 입학을 225명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새롭게 동참한 웨이크 포레스트대는 전체 재학생 중 8그랜트 수혜자의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고, 조지아텍은 학자금 지원 액수를 30% 늘릴 계획이며, 데이튼대도 2023년까지 신입생의 20%를 8그랜트 수혜자로 뽑기로 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 운전이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근 주 하원에는 학교 주변 1000피트 내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초 벌금 $600와 벌점 2점, 2회 $800와 벌점 3점, 3회 이상 $1000와 벌점 4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뉴저지주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은 2014년 최초 적발 시 $200에서 $400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적발 시에는 $600, 3회 이상부터는 $800의 벌금과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한 차례 강화했지만 부주의 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4년까지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80만 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의원들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 중순 퇴임하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하는 마지막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교통국 내 부주의 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법안도 이달 초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운전 중 전화하지 마세요 캠페인을 통해 운전 중 셀폰 사용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먼저 빨리 내겠다고 줄을 서는 경우는 이례적이죠. 뉴저지도 2018년 재산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주도 행정명령을 통해 내년도 재산세를 2017년 세제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선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주정부 및 로컬정부의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에 대한 공제 한도가 최고 $10,000로 제한되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주정부 및 로컬정부의 공제 한도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산세를 올해 안에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의 현재 평균 재산세가 $21,720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부터 공제 혜택이 대폭 깎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 재산세 선납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이달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합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지난 22일 행정명령을 통해 2018년도 재산세를 올해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은 화씨 최고 23도, 최저 10도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1917년 이후 가장 낮은 온도이고 100년 만에 찾아오는 강추위라고 합니다. 빙판 차량 운행과 낙상 사고 등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고,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채널K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